맥토미니 선수는 시즌 MVP까지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게 됐는데 진짜 탈맹 효과가 맞나?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룡입니다. 오늘은 탈맹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탈맹 효과라고 하면은 맨유에선 부진했지만 이적한 팀에서 활약하는 경우 조금 조롱을 섞어서 하는 건데요. 탈맹 효과 말고도 뭐 탈트넘 효과도 있고요. 탈맹 효과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개인 퍼포먼스가 좋았는지, 팀 성적이 비례해서 따라왔는지, 선수가 이적한 팀이 속한 리그가 유럽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올 시즌 맨유를 떠난 선수들 중에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부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스콧 맥토미니 선수인데요. 맥토미니 선수는 2002년 맨유 아카데미에 소속되어서 유스로 활약을 하기 시작하고요. 16-17 시즌에 1군 콜업이 됐고요. 그 이후에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는데 특히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 폭발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활약을 발판으로 2020년 5년 재계약을 맺는 등 맨유의 중원에 오랜 버팀목이 돼줄 거라고 예상했던 선수인데요. 그 이후 감독이 계속 교체되면서 스콧 맥토미니는 팀 내 입지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결국 23-24 시즌 후에 나폴리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3천만 유로, 한화로 465억 원 정도 되는 이적료로 세리에 나폴리로 향했는데요. 당시 콩테 감독이 맥토미니 선수를 강력하게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콩테 감독이 이번 시즌에 맥토미니 선수를 기가 막히게 씁니다. 맥토미니 시프트라고 불리는 전술을 쓰는데 중앙 미드필더지만 좀 공격적인 역할을 맡기는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형태로 배치를 하게 되고요. 총 36경기에서 13골 4개의 도움을 거둡니다. 리그만 한정해서 보면 총 34경기에 나와서 12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공격 포인트 중에는 마지막 라운드였던 38라운드 칼리아리전에서 기가 막힌 바이시클 킥으로 결승골을 기록하게 되고 이 골이 나폴리를 리그 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런 활약을 발판 삼아서 맥토미니 선수는 시즌 MVP까지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게 됐는데 진짜 탈맹 효과가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탈바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맥토미니 선수가 맨유에서도 자신의 큰 키와 피지컬을 이용해서 최전방에서 곧잘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콩테 감독이 눈여겨봤는지 루카쿠 선수와 거의 투톱에 가까운 배치를 하게 됩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지만 공격 시에는 루카쿠와 투톱을 이루면서 골대에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게 된 것 같아요. 맥토미니 선수가 맨유에 있을 때 중앙 미드필더를 맡기기에는 볼터치나 뭐 패스 능력 같은 게 약간 투박했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보자니 커버 범위가 엄청 넓거나 엄청난 수비력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결성부른 떡잎이긴 한데 본인의 장기가 뭐 하나 특출나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선수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콩테 감독은 맥토미니 선수의 공격적인 재능을 눈여겨본 거죠. 맨유도 왜 맥토미니 선수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은 정말 공격적인 재능을 마음껏 펼쳤었거든요. 맨유 시절에도 퍼거슨 감독조차도 예전에 맥토미니를 굉장히 칭찬한 바 있어요. 맥토미니의 뭐 기본기, 태도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마치 예전에 데런 플래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꽤나 극찬을 했는데요. 데런 플래처는 맨유 팬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퍼거슨 체제하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굉장히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고요. 맥토미니 선수와 같은 스코틀랜드 국적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죠. 이런 점에서 맥토미니 선수를 3천만 유로 정도에 판매한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맨유에게는 조금 뼈아픈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 퍼포먼스는 굉장히 훌륭했죠. 그럼 팀 성적을 볼까요? 나폴리가 다시 스쿠테토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그 수준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리그의 수준이 높다는 건 뭐냐면 최상위의 강팀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활약을 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리그 내에서 중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지 않아서 굉장히 치열하게 돌아가는 리그를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리그라고 보거든요. 프리미어 리그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에 굉장히 부합을 해요. 그에 비해서 세리에A는 예전에 7공주 시절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굉장한 리그였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인터밀란이라든가 나폴리, AC밀란 등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유로파 개수를 봤는데요. 올 시즌 랭킹을 보면 프리미어 리그가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라리가, 그리고 3위가 세리에, 4위가 분데스리가, 5위가 프랑스의 리그앙입니다. 결국엔 세리에도 경쟁력이 있는 리그다라고 판명이 되고, 맥토미니의 개인 퍼포먼스, 팀 성적, 그리고 리그의 수준까지 고려하면은 좀 마음은 아프지만 맥토미니가 보여줬던 올 시즌의 모습은 탈맹 효과에 부합하는 사례긴 하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맥토미니 선수는 아예 맨유를 떠난 선수고요. 그럼 임대로 떠난 선수들의 활약상을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안토니 선수입니다. 안토니 선수는 24-25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베티스로 6개월 단기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맨유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시즌 전에 여자친구와의 어떤 폭행에 연루된 해프닝도 있었고, 그 이후에 안토니 선수는 꾸준하게 부진을 거듭하다가 테나 감독조차도 안토니 선수를 결국엔 선발에서 배제하는 상황까지 갈 정도로 좋진 않았죠. 근데 베티스에 합류하자마자 총 26경기에 나와서 9개의 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하는데, 데뷔전부터 MVP를 따내고 UECL, 그러니까 컨퍼런스 리그의 베티스를 결승으로 이끄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컨퍼런스 리그 9경기에서 4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는데, 아쉽게도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서는 첼시를 만나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결승전에서 프리미어리그 팀을 만나서 안토니 선수의 활약이 조금 부진해서 프리미어리그 팬들, 맨유 팬들은 이거 봐, 얘는 라리가용이야 라고 했던 그런 사례가 그 결승전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 경기 전까지 라리가와 컨퍼런스 리그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아약스 시절의 에이스였던 모습을 상기시켜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티스에 완전 이적을 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올 시즌 리그에서 6위를 기록하면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긴 합니다만, 지금 안토니의 몸값으로 거론되는 4천만 유로, 한화로 약 620억 원, 베티스가 부담하기엔 조금 어려운 금액이어서 지금 현재 거론되는 팀은 바로 레버쿠젠입니다. 비르트 선수의 대체자로 안토니 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레버쿠젠의 새로 부임한 감독이 테나 감독입니다. 테나 감독이 자기의 애제자였던 안토니 선수의 부활을 지켜봤던 것 같고, 자신이 잘 쓸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썼던 네가 치워줘서 고마워. 정리하면 안토니 선수 활약상 개인 퍼포먼스 꽤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베티스의 팀 성적을 보면은 리그 6위를 기록했고 컨퍼런스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이 성적까지 고려하면은 안토니 선수의 사례도 사실 탈맹 효과라고 보여지는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선수는 래시포드 선수입니다. 맨유에서의 굉장한 활약을 뒤로 한 채로 부진을 거듭하다가 아스톤 빌라로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맨유에서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보다 활기찬 경기력을 보여줬고, 총 17경기에서 4골 6개의 도움을 거둡니다. 공격 포인트가 막 엄청 압도적이진 않았지만 경기력이 한층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 잉글랜드 국대에 복귀하게 됩니다. 현재 래시포드 선수는 4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740억 원 정도 되는 완전 이적 옵션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스톤 빌라가 이 정도의 이적료를 들여서 영입을 완전히 할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예전에도 이적설이 불거졌던 바르셀로나와의 링크가 조금 발생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뚜렷한 이적설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다시 맨유로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래시포드 선수는 개인 퍼포먼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팀 성적은 아스톤 빌라가 리그 6위를 기록하면서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 진출을 하게 돼서 팀 성적도 괜찮게 이끌었다. 그래서 래시포드 선수도 이 정도면은 탈맹 효과로 봐야 될지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같은 리그 내에서 이적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스톤 빌라가 맨유보다는 순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탈맹 효과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선수는 제이든 산초 선수입니다. 시즌 초에 첼시로 임대 이적을 했고요. 42경기 5골 10개의 도움, 리그 한정 31경기 3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하게 됩니다. 공격 포인트나 경기력을 보면은 완벽한 주전은 아니었어요. 교체 자원으로서 쏠쏠하게 활약은 했습니다만 탈맹 효과라고 말할 정도로 대활약을 펼쳤느냐는 아니라고 봅니다. 첼시 팬들조차도 산초 선수를 완전히 사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산초 선수의 임대 이적 조항엔 특약 조항들이 있는데, 리그 14위 안에 성적을 거두게 되면은 2,500만 파운드, 한화로 460억 정도 되는 완전 이적 옵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첼시가 올 시즌에 리그 4위를 거둬서 완전 이적 옵션 조항이 발동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하나 단서 조항이 있죠. 5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92억 정도 되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맨유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에서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으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임팩트 있는 모습 때문에 첼시가 영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봅니다. 네, 정리하면 산초 선수의 개인 퍼포먼스는 엄청나게 훌륭하진 않았고 팀 성적을 보면 첼시가 리그에서 4위를 기록하고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게 타이밍 효과에 맞느냐? 팀 성적은 좋았지만 산초가 보여줬던 개인 퍼포먼스 모습은 좋지 않았어. 그러면 결국엔 이 팀 성적이 산초가 이끌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산초는 그 사례로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언급했던 네 선수 이외에도 뭐 다른 사례들이 좀 있어요. 뭐 딘 앤더슨 골키퍼, 대학 골키퍼에게 주전을 밀려서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2천만 파운드, 하나로 약 370억 정도 되는 이적료를 발생시키고 크리스탈 팰리스로 적을 옮겨서 현재까지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딘 앤더슨이 올 시즌 활약을 했던 경기는 바로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결승전이었습니다. 에제 선수의 결승골로 1대0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기게 되는데 진짜 맨시티가 엄청 맹공을 퍼부었어요. 핸더슨 골키퍼가 진짜 다 막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PK도 막는 대활약을 보여주고 6개의 선방을 기록하는 등 FA컵을 사실상 우승으로 멱살 캐리했다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핸더슨 골키퍼도 지금 맨유의 오나나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좀 아쉽긴 해요. 그렇다고 뭐 맨유에서 추구하려고 했던 빌드업에 적합한 골키퍼라고 생각했을 땐 핸더슨 골키퍼가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발밑이 그렇게 좋은 골키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골키퍼의 본연의 기량인 선방 능력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땐 오나나 키퍼보단 나은 것 같아요. 현재 보여준 모습으로만 보면요. 핸더슨 골키퍼 외에도 안토니 엘랑가 선수도 맨유가 키워낸 유스 출신이고요. 굉장히 빠른 발을 자랑하고 드리블도 꽤 좋아요. 근데 맨유에서는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고 1,5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280억 원 정도의 이적료를 발생시키면서 노팅엄 포레스트로 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막 아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보여준 모습을 보면 총 46경기에 나와서 6골 12개의 도움, 리그만 보면 총 38경기에 나와서 6골 11개의 도움,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특히 38경기에 선발이든 교체든 다 출전했다는 거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요.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는 점에선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맨유의 이선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올 시즌에 노팅엄 포레스트의 돌풍을 이끌었고 누누볼이라고 불리는 그 전술 전략의 핵심 중에 한 명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결국 리그에서 7위를 기록해서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순위를 기록하게 되는 등 타이밍 효과에 가까운 활약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컨텐츠는 타이밍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특히 맥토미니 이런 사례 보면 배가 아플 정도로 아쉽습니다. 맨유 팬으로서. 하지만 축구라는 게 꼭 팀에서 잘 못하다가 저 팀에서 잘한다고 소위 말해 타이밍 효과가 무조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선수의 컨디션이라든가 그 선수의 환경, 또 리그의 환경, 그리고 그 선수에게 부여줬던 역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단순히 맨유라는 팀에서 떠나서 이런 효과를 거뒀다고 보기에는 조금 억지가 있잖아요. 맨유 팬분들 그리고 맨유 팬이 아니신 분들도 이 컨텐츠에 대해서 논란거리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팬분들에게 조금 얘기할 만한 거리를 만들어준다는 재미 요소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댓글, 의견 부탁드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